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인데 이런 코난 화면이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국어 수업 맞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단원 내용을 추론해요 단원을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아주 훌륭한 친구들의 기억력이 들리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경복궁 다양한 서울의 궁궐들에 대해서 골든벨도 해보고 또 다양하던 선생님이 미니 추론 문제를 가져왔었는데요. 오늘은 벌써 이 화면을 통해서 조금은 예상이 되죠. 오늘은 첫 번째 추론 활동을 또 이렇게 코난이 되어서 추론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문장을 이제 여러분이 직접 창작하는 문장을 이어서 창작하는 추론 문제를 해볼 거고, 시간이 남는다면 또 다른 코난 문제를 이어서 해보는 조금은 가볍고 즐겁게 추론을 접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배운 공책이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에게 학습지가 있다면 학습지도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없다면 그냥 일반 공책 또는 배운 공책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일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추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읽고 여러분이 이 답을 한번 찾아 생각해 보시면 추론해 보시면 됩니다. 한 사냥꾼이 산짐승을 잡기 위해 놓은 덫에 걸려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냥꾼은 그때 자신의 100m 앞에 큰 멧돼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냥꾼이 가진 총알은 단 한 발. 하지만 총알은 90m 밖에 날아가지 못합니다. 위기의 순간, 사냥꾼은 총으로 멧돼지를 쏘아 맞췄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맞췄을까요? 고민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을 곧 공개할 텐데요. 정답은 눈치챈 친구들이 있네요. 아주 훌륭한 추리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총의 길이가 10m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답을 보고도 무슨 소린가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앞에 거를 다시 보면 100m 앞에 여기 사냥꾼이 있다면 100m 앞에 여기 멧돼지가 있는데 이게 100m였지만 총은 90m밖에 못 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총의 길이가 10m나 되는 기다란, 위에 그리면 이렇게 기다란, 우리 이렇게 선생님 그림을 못 그리지만 기다란 총이었기 때문에 바로 멧돼지를 쏘아 맞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추론 문제 갑니다. 사건일지 두 번째입니다. 어느 식당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고 죽었는데요. 과연 어느 식당의 주인이 범인일까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어렵죠?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우리 시험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이런 추론 문제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답은 문제 안에 있다는 거, 메시지를 잘 읽어보세요. 5초 뒤에 정답을 공개합니다. 5, 4, 3, 2, 1. 정답은 선생님도 이거는 어려웠는데 맞춘 친구가 있다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정답은 이거를 세로로 읽어봐 라고 하는데 이 힌트를 정답을 공개하고도 선생님은 사실 조금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여러분은 세로로 읽고서 바로 어느 밥집인지 알았나요? 근데 힌트를 주면 이게 첫 번째 글자, 이게 두 번째 글자, 이게 세 번째 글자였어요. 여러분의 눈을 이제 이렇게 이게 옆모습이고 이게 여러분의 코, 입 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림이 너무 이상하네요. 다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눈, 코,
이 해서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이나요? 맞아요. 바로 비빔밥 사장님 식당의 사장님이었다는 거. 또 알고 보니 또 참 당연한 힌트였던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뚜뚜뚱 뚜 이런 느낌의 힌트지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추리 갑니다. 한 남자가 장마로 인해 망가진 지붕을 수리하던 중 10m짜리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아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금주의 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어떻게 이 남자는 멀쩡했을까요? 자, 알아볼까요? 한번 10초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여러분 코나님 답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정답은 바로 사다리 첫째 칸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사다리는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라고 했고 여기 사고라는 말이 있었지만 만약에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다가 아이쿠야 떨어졌다면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금주의 기적이라고 조금 과잉 보도를 한 것 같아요. 다음 사건일지 보겠습니다. 용감한 A씨는 충치가 있어 매일 치과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시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치과 치료를 마치면 늘 안과로 향하곤 한다. 도대체 왜 안과로 늘 가는 것일까? 10, 9, 8, 7, 6, 5, 4, 3, 2, 1. 여러분, 이번은 조금 눈치를 채셨나요, 코나님? 정답은 바로 조금 허무해요, 이것도. A씨가 안과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치과를 다니고 있나 봐요. 충치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과 의사이기 때문에 늘 안과로 향했던 것입니다. 조금 허무맹랑한 코난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링 도박에 빠진 A씨와 B씨. A씨와 B씨는 전 재산을 걸고 볼링 7게임을 쳤습니다. 무승부로 끝난 게임이 하나도 없었지만 두 사람이 이긴 횟수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고난이 되어 추론해보세요. 10, 9, 8, 7, 6, 5, 4, 3, 2, 1.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게 여러분이랑 학교에 와서 직접 같이 했다면 너무 재밌게 했을 수 있겠지만 아쉬움을 가득 안고 정답을 공개합니다. 바로 A씨와 B씨가 한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연히 7게임을 쳤으니까 뭐 A씨가 4번, B씨가 4번 이겼나? 그런데 무승부가 없는데 했지만 이 둘이 같은 팀이고 뭐 C와 D가 같은 팀이 되어서 했다면 당연히 A와 B는 각각 이긴 횟수가 같았겠죠. 네, 문제 속에 속아서 오히려 힌트를 놓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끝났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 이렇게 끝인가요? 아니죠. 자, 우리 또 다른 추론. 이번엔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론해야 하는 활동을 안내하도록 할게요. 바로 이거입니다. 자, 추론하여 글쓰기에 대한 건데요. 인물의 성격과 사건 전개 사이의 관계를 추론해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아마 지난주 등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프린트를 나누어 줬을 거예요. 네, 그거에 따라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등장인물의 성격 우선 우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사항, 누군가를 약 올리는 내용도 안 되고 죽었다 이런 유치한 내용 말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체 관람가로 한두 줄 정도의 분량, 너무 길거나 짧지 않게 하는 것이 고요. 1분 제한이거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첫 번째 글만, 문장만 줬고요. 여러분이 한 등장인물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름을 설정을 해서 이 친구의 먼저 성격만 먼저 설정을 합니다. 어떤 성격이다. 그거에 따라서 이름도 정해주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6번째에는 문장이 채워져 있죠. 그거를 봐서는 선생님이 시간을 주면 여러분이 이 사이를, 이야기를 채우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지우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시간 제한을 둘 건데 한번 이렇게 창작한 것들을 이번에 이 두 번째 문장을 창작했는데 세 번째 문장을 쓰다 보니 문장이 이상해졌어요. 그렇다고 이번 문제에 다시 가서 수정을 하면 안 됩니다. 조금은 이야기가 이상해지더라도 그거를 오히려 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이게 원래는 선생님이 여러분 학교에 와서 뭐 1번은 A 친구가, 2번 문장은 B 친구가, 3번 문장은 C 친구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려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막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조금은 우스꽝스럽지만 그럼에도 말이 되는 이야기를 쓰는 것이 써도 되니까 너무 완벽을 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첫 번째 예시 문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학습지, 선생님 전 학습지를 받지 못했어요 하는 분들은 배운 공책에 이 표를 똑같이 그려서 1, 2, 3, 4, 5, 6까지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준비됐나요? 자, 선생님이 지금 30초 단위로, 1분 단위로 할게요. 1분 단위로 시간을 주면은 선생님이 하라는 걸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처음 1분입니다. 여기까지 1번까지 마무리하세요. 1분 시작! Common sense tells me kiss the girl goodbye. Common sense tells me 자, 다음 갑니다. 두 번째 문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창작과 추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문장은 안 보인다 생각하세요. 난 본 적이 없다 하시고 갑니다. 자, 시간이 됐더라도 이제는 2번을 터치하면 안 됩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시작!
3번 문장도 이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4번 문장 가겠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제 6번을 참고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조금의 더 박진감을 위해서 뒷장을 먼저 보면 안 돼요. 우리 이번에는 지금은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면서 조금은 미리 읽어볼 시간을 준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선생님이 시간도 더 촉박하게 할 테니 더욱더 긴박함 속에서 여러분이 인물의 성격과 사건 전개 사이의 관계를 추론해서 글을 써보면 됩니다. 자, 아니면 선생님이 이 성격을 주는 것도 여러분에게 조금은 더 어려움이 되려나요? 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창작했을지 모르겠지만 등교나 이제 사진 찍어서 하이 클래스에 올렸을 때 가장 창의적으로 또는 자연스럽게 쓴 친구들의 작품을 한번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 갑니다. 다음은 이제 보겠습니다. 똑같고의 방식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건 30초만 처음 여기까지 설정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음 갈게요. 2번을 30초 동안 작성하세요. 6번은 난 못 봤다 생각하고 접어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촉박해졌죠, 시간이. 바로 3번 가겠습니다. 3번. 네, 다음 가겠습니다. 4번. 30초.
다음 또 마지막 가겠습니다. 악당까지 나타났는데 과연 여러분의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지 기대됩니다. 자, 시간이 모두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지 너무 기대돼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과학실에 있었는데 어느 날 악당은 지구에서 떠나고 세계 평화가 지켜졌다는 엄청난 스토리일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선생님 조금 시간이 부족했어요 하는 친구들이 마지막인가요? 두 개가 더 있네요. 그러면 계속 30초를 유지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자, 30초 동안 1번까지 설정해 봅시다. 이번에는 1번은 바로 10초만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자, 2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시작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3번 가겠습니다. 시작 30초. 자, 다음 가겠습니다. 4번 시작. 마지막 가겠습니다. 시작.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급식 시간에 바나나가 나왔는데 먹지 않았더니 아이들이 모두 바나나를 싫어하게 된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를 여러분이 너무 추론해서 잘 썼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겠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자, 팥빙수를 먹다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1번과 2번 둘 다 하는데 45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다음 3번 문장 시작.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추론 가겠습니다. 4번 시작. 자, 마지막입니다. 신문의 양심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실력이 되었는지 마지막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벌써 엄청난 추론을 오늘 하루 동안 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설명 없이도 바로 할 수 있겠죠? 이번엔 조금 더 정성스럽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문장 아니고 더 길게 써도 되니까 이번에는 1분씩 진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는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우리 이 마지막 글을 더 정성스럽게 길게 써도 됩니다. 자, 마지막 1분 가겠습니다.
정말 우리 벌써 몇 개 이야기를 만들었나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 5개 이야기를 벌써 만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어떤가요? 선생님이 일부러 긴박감을 위해서 시간을 제한을 뒀는데 뭔가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하거나 너무 남아서 재미없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추론을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기회였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지금까지 열심히 지금 거의 10분 동안 글 쓰느라 손도 아플 텐데 마지막으로 코난 추론 문제 하나 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난 문제, 추론 문제입니다. 검은색을 좋아하는 한 여자가 시골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이 여자는 모자, 옷, 구두, 안경 등 모든 것들을 검은색으로 치장하고 있다. 마침 이날은 비가 내리고 있고 주위에 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여자에게 헤드라이트가 고장난 자동차가 엄청난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정확히 여자 앞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바로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정확히 여자 앞에서 멈출 수 있었느냐? 정답은 그 당시가 낮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우리가 이런 단서들에 너무 알고 있는 단서들을 치중하다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도 일상의 삶의 치열함과 바쁨에 치중해서 삶의 소중함과 행복감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는 친구들이,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엔 마지막 6단원 단원으로 차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